이육사의 꽃이라는 작품 한번 같이 볼 겁니다. 자, 이 작품은 이제 크게 해석을 하면 조금 더 쉽게 느껴질 거고요. 하나하나 다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려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좀 큼직큼직하게 동그라미 제목, 긍정, 부정으로 나눠가면서 천천히 그 세부적인 의미를 찾아가는 게 조금 더 좋겠죠. 자, 그럼 이 작품은 이육사의 작품입니다. 우리가 이육사 하면 당연히 떠올려야 하는 게 뭐예요? 그쵸? 일제강점기의 시인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일제강점기라고 하면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동그라미 긍정적 가치 추구했던 건 뭐죠? 당연히 광복, 독립, 자유죠. 그와 반면에서 부정적인 것 당연히 일제, 억압, 탄압 이런 거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하는 게 뭐예요? 이런 세모한 상황에서 동그라미의 태도를 갖는 걸 의지적 태도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 이육사라는 시인은 늘 의지적인 어조로 의지적인 태도를 가지고 또 작품을 쓰는 사람이다라는 걸, 시인이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겠죠. 그래서 왜 이런 세모한 상황에서 동그라미 태도, 그러니까 일제의 억압과 탄압 속에서도 광복과 독립 또 자유를 꿈꾸는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태도, 그런 태도를 우리는 의지적이라고 부를 겁니다. 이육사의 작품에서. 왜냐면 이거는 일제강점기가 배경이니까요. 그쵸? 뭐 당연히 이런 것들은 민주화 운동 시기에도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는 거니까요. 이런 건 이제 뭐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그런 배경에 맞춰가지고 자유롭게 바꿔 쓸 수 있다라는 걸 늘 염두에 두시고 들어갈게요. 자, 이제 작품으로 한번 들어가 볼 겁니다. 자, 봅시다.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고. 자, 여러분, 동방이 뭐예요? 동방. 제가 여기 써놓겠는데요. 동방예의지국. 우리나라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해동성국. 우리나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쵸? 이때 동방은 우리나라를 얘기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방신기라는 가수를 알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가수도 동쪽에서 신기한 기운이 일어났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때 동방은 당연히 우리나라 땅. 왜냐면 동방신기는 우리나라 가수니까요. 그쵸? 자, 근데 동방은 어때? 우리나라 어때 지금? 하늘이 다 끝나버렸대. 근데 하늘이 끝나는 건 어떤 의미야? 좋은 의미야? 나쁜 의미야? 나쁜 의미지. 하늘이 끝나버린다는 거는 재앙 같은 거예요. 그쵸? 하늘은 끝나면 안 돼요. 그치? 그래서 여기는 마찬가지로 세모의 상황이다. 좋다, 나쁘다로 일단 구분을 할 겁니다. 세모의 상황이고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 땅이래요. 자, 이때 땅이 동그라미인지 세모인지 구분하려면 제목으로 가야 돼요. 제목이 뭐야? 꽃이잖아요. 그치? 그럼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 꽃의 입장에서 이 작품을 읽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꽃의 입장에서 땅에 비가 안 와. 그럼 그 땅은 좋은 땅, 나쁜 땅? 나쁜 땅이죠. 그래서 죽을 수 있는 땅인 거야. 그쵸? 그래서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런 절망적인 땅인 거예요. 그쵸? 그런데 그 땅에도 어때요? 꽃은 발갛게 피지 않는가? 꽃이 발갛게 핀대요. 색채 이미지 사용됐죠? 자, 색채 이미지라는 건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시각적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쵸? 그래서 꽃이 발갛게 핀대요. 그러면 어때? 꽃이 필 수 없는 그 척박한 환경에서도 피어났대요. 오히려. 그래서 상황적으로 이건 역설적이라고 볼 수 있겠지?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하늘이 다 끝나버리는 그런 재앙의 상황에서도 꽃이 핀다? 이거 사실 말이 안 돼. 근데 그렇게 말이 되는 것처럼 표현을 했으니까 이건 역설이라고 봐야겠네요. 상황적으로. 자, 그래서 이때 꽃은 뭐겠어요? 절망의 상황에서 피어나는 생명, 희망, 이렇게 봐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번 같이 볼게요. 이때 세모는 뭐예요? 하늘이 끝나버리고 비가 아예 안 와. 그런 절망적인 한계에 닥치는 상황인 거고, 그때 꽃은 뭐야? 그런 상황에서도 피어나는 거, 피어나는 생명이죠. 그래서 생명이자 희망이다 라고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크게 해석하자면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내 목숨을 꾸며 쉼 없는 날이요. 자, 이때 내는 뭐예요? 1인칭이죠. 나를 가리키는 말이야. 그러니까 화자가 표면상으로 드러났다. 그치?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화자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겉으로 드러난 화자. 그래서 화자가 겉으로 드러났다, 표면에 나타났다, 뭐 이런 말 다 만든 말입니다. 자, 그래서 나의 목숨을 꾸며 쉼 없는 날. 그래서 이게 쉼 없이 뭐 했다는 거야? 내 목숨을 가지고 꿈을 꿨다는 거야. 즉 목숨을 바쳐가면서 계속 나는 희망을 꿈꿨다라는 겁니다. 왜 목숨을 바치겠어요? 어때? 절망적이잖아. 한계의 상황이잖아. 어차피 어때? 지금은 뭐 아예 그냥 극단적인 상황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비도 안 오고 하늘도 끝났으니까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야? 목숨을 바쳐서 희망을 찾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날이요, 영탄법 사용된 거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 북쪽 툰드라에도 찬 새벽이래요. 자, 우리 보통 시에서 추운 거, 차가운 거 이런 거 나오면 거의 다 세모입니다. 특히 그래서 눈 같은 것들도요.
그 순수의 이미지. 딱 한 번 우리가 보통 아는 시 하나밖에 없긴 해요. 김수영의 눈처럼 순수의 이미지가 아닌 이상 눈, 북쪽, 차가움 이런 건 다 세모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추운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더군다나 이건 제목이 뭐야? 꽃이잖아. 우리 추운 겨울에 꽃이 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어때요? 북쪽 툰드라 아주 추운 지역에 심지어 새벽도 차가워. 그리고 눈속 깊이 있어. 그러니까 꽃이 필 수 없는 상황만 싹 다 나열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때? 극한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똑같아. 절망적인 한계 상황인 거야. 거기에서 근데 또 뭐 있대? 깊이 꽃맹아리가 옴작거린대. 꽃맹아리가 뭐야? 꽃몽우리 이런 거야. 그치? 그런 것들이 옴작거린대. 살짝 움직인다는 거. 그러니까 생명이 피어오를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희망이 곧 돋아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자, 그러면서 뭘 기다린대? 제비 때 까맣게 나눠을 기다린대. 여러분, 제비는 언제 와요? 제비는 봄에 와요. 제비는 봄에 오는 철새야. 자, 봄이 오면 어떻게 돼? 눈이 녹겠죠. 따뜻해지겠죠. 자, 그러니까 제비떼가 까맣게 날아오길 기다린다는 건 뭐예요? 봄이 오길 기다린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추위가 가기를 기다린다. 자, 요 세모로 가면 어때요? 이 한계 상황이 극한적인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이 끝나기를 바란다. 시대 상황을 적용하면은 이 일제강점기의 억압과 탄압의 상황이 끝나고 해방이 오기를 바란다. 이렇게까지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안 어렵죠? 자, 그래서 이걸 기다린대요. 기다린다는 건 뭐야? 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기다리는 거죠. 올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거가 다음 줄에 뭐라 그래요? 저버리지 못할 약속이래요. 난 그래서 언젠간 봄이 올 거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 꽃이라는 희망을 늘 품고 사는 거예요. 그치? 약속이요. 영탄법 확인하셔야 되죠. 자, 한바다 복판 용소슴 치는 거 막 이제 물결이 용소슴 칩니다. 자, 바람결 따라 타오르는 꽃성이래요. 자, 어때요? 옴작거리는 눈속 깊은 꽃맹아리 그리고 하나씩 피어오르던 그 빨간 꽃들이 어때? 성을 이룰 정도로 바람결 따라 타오르는 것처럼 왜 타올라요? 붉은 꽃이잖아. 그치? 타오르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잔뜩 핀 상황이야. 그럼 이거는 적어도 현재일 수는 없겠다. 그럼 뭐예요? 미래죠, 미래. 그치? 미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언젠간 뭐 할 거야? 꽃이 이렇게 잔뜩 필 거야.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에요? 희망이 다 이루어지는 순간인가? 희망이 아주 가까워진 순간.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보면은 조국의 광복이 다가오는 순간. 자, 나비처럼 취하는 회상의 무리. 나비는 왜 취해요? 꽃이 많으니까. 그치? 꽃향기에 취하는 거야. 나비는 꽃을 따라가니까요. 그쵸? 나비처럼이니까 직유법 확인하셔야 되고. 나비처럼 취하는 회상의 무리들아. 자, 회상의 무리. 왜 회상의 무리예요? 회상은 뭐야? 과거를 떠올리는 거잖아. 그쵸? 왜 그러겠어요? 왜 회상하겠어? 봐봐. 지금 이 무리들은 어때? 꽃성을 보고 나비처럼 취해요. 이렇게 많은 꽃을 보고. 그러면서 뭘 한다는 거야? 회상을 하는 무리라는 거야. 뭘 떠올리는 거야? 과거를 떠올리는 거야. 어떤 과거? 꽃이 피기 어려웠던 절망적인 한계 상황을 회상하는 무리들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꽃이 가득 핀 이 희망적인 상황을 보면서 나비처럼 취하는 거죠. 굉장히 기뻐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에 뭐 할 거라는 거야, 우리는? 미래에 이 꽃성을 보면서 꽃이 잔뜩 피어난 꽃성을 보면서 뭐 할 거다? 나비처럼 취해서 과거를 회상할 거다. 근데 미래 기준으로 과거는 언제예요? 오늘이죠. 현재입니다. 그쵸? 그래서 뭐 할 거야 나는? 현재 나는 여기서 뭐 할 거다? 너를 불러볼 거래. 내가 뭐 할 거래? 먼 미래를 떠올리면서 미래에 기뻐할 회상의 무리들을 불러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지금 시점은 현재예요, 여러분. 그쵸? 근데 현재에 뭐라고 있는 거야? 지금 이 현재에 아주 극한적인 상황에 처해 있지만 꽃이 언젠간 성을 이룰 거라는, 즉 희망이 성을 이루면서 가득 찰 거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속 뭐 할 거다? 나아갈 거다. 의지를 가지고 희망을 꿈꿀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언젠간 뭐 할 거야? 꽃이 성을 이룰 정도로 많이 필 테니 그때 우리는 이런 힘들었던 시기를 회상하면서 나비처럼 취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동그라미 세모가 시에서는 지금 절망적 한계 상황과 희망 생명력으로 딱 대비가 되잖아요. 근데 하나 위로 올라와. 이육사라는 시인이 일제강점기의 시인이라는 거를 감안했을 때 우리는 이 절망적 한계 상황은 뭐다? 일제의 억압과 탄압이
극대화된 상황, 그쵸? 그럼 이 동그라미는 뭐다? 광복과 독립과 자유, 이런 걸 다 희망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쵸? 그럼 이 작품은 어때? 이 한계 상황에서 뭐 한다? 희망을 꿈꾸고 있으니 무슨 태도? 의지적 태도다라고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겠죠? 이렇게 보면 전혀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잘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